정성호 항소 신중 의견 전했다. 노만석 법무부 항소 안 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다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받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뭐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 날까지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지 항소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좀 밑줄 친 대기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었다. 법무부에 연락을 했더니 정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어 8시쯤에 오후 8시쯤에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대검 연구관들한테 비공개 차담회에서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용산하고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죠. 근데 얘기가 좀 달라요. 김우영 의원님. 노만석 대행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 장관 모르게 법무부가 항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연락을 한 겁니까?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라. 개별 사건에 대한 그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노만석 대행도 자기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법무부나 용산의 뜻, 그 그간의 검찰은 네. 항상 그 용산, 한동훈, 윤석열 라인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소중한 권한을 권력적으로 악용해왔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네. 또 저런 습관병이 또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봤을 때 네. 뭐 형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이제 항소의 어떤 명분이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님, 풀이 알아서 누운 거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은 두 차례 신중히 판단해라.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검 이제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말이 달라요. 네. 자, 그러면은 검찰청분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행정 절차를 문서로 남기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구두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만약에 좀 어긋난다고 하면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윗선,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라든지 어떤 눈치를 본다고 하면은 국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견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사이에 뭔가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 같이 보자. 그렇죠. 이게 뭐 진실 공방으로 갈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우영 의원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신중히 하라고 했지 구체적 지시 안 한 거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신중히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느냐. 이 동아일보 그래픽 같이 볼까요? 3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월 30일, 10월 31일 일단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소하겠다라는 항소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한이었던 7일 이 당일에도
저희 신중하게 판단했는데 항소할게요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김우영 의원님. 신중히 생각해서 항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중히 생각해봐 했는데 할게요. 신중히 또 생각해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라고 하면 이건 항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네. 5선의 아주 노련한 수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권 폐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법무부나 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안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성호 장관은 스스로가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이에나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선을 잘 지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는 잘 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5선의 노련함을 잘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 말씀이거든요. 김 그러니까 노련한 이제 정성호 장관이 5선의 노련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검토해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이 자체도 하나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사들이 미리서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누운 겁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노련함으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냐. 그러니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항소 포기까지 이렇게 이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일단 이건 국민의힘의 지금 시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검사들도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정법무 이 무관 선긋기에도 검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검란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현재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일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에요. 검사장급이 이 이프루스, 그러니까 검찰 이 내부망이죠. 이 검찰의 내부망에 망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항의성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검사장급만 그러냐? 그 밑에 차장검사급이 있죠. 8개 지청장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겁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요 밑에 이제 평검사들이에요. 지금 검사장, 차장검사, 평검사 내려오고 있죠. 아래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아래로 내려오면 올수록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이죠.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사퇴하라.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 가졌는데 관철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공판 담당 부장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부역, 검찰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등등등. 이런 지금 보면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까지 일괄해서 다 뭐 약간 검란에 준하는 정도로 지금 들고 일어섰다라는 거죠. 보통 검란이 발생을 하면 둘 중 하나죠. 한 3개가 되죠. 이 검찰이 물갈이가 되든지 수뇌부가 바뀌든지 양쪽이 다 일어나든지의 문제인 건데 역대 검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검란 같이 볼까요? 2003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식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이 임명에 검사들이 사표를 낸 적이 있었고요. 일괄.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검찰개혁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상대 총장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 징계 처분 관련해서 또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관련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일괄 다 같이 집단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네. 지금 검란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번 집단 반발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김건희의 사육당한 도구. 뭐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그 개소리다 이겁니다. 그 김건희가 작년 10월에 주가 조작 불구속 네.
불기소됐을 때 네. 아무런 항의 못했고 윤석열 그 석방됐을 때 즉시 양구 안 했을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지금 저렇게 뭐 무슨 2%인가에 글 올리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사육당한 그 겁먹은 집단의 네. 자기 항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네. 정의와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자기들이 부실 수사를 한 거거든요. 잘못된 조작 기소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저렇게 짓는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좀 격하게 요거 좀 지칭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무슨 검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자성자박도 없진 않아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이번에 사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게 검사들이 충분하게 지금 하고 여기에서 지금 7 지금 저 내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25명 중에서 15명의 검사장급이 지금 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앞뒤가 좀 맞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검사들을 또 그러면은 차라리 그 저 중앙지검장도 사퇴하기 전에 항소해놓고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와가지고 뒷북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검사들은 자기의 직분, 공무에 충실히 하는데 일부 검사들의 이탈이 이렇게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네. 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여야가 합심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국정조사는 진짜 여의도에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검란이 일어난 이런 조짐에 이 검란이란 말도 좀 과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검란 이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이런 조짐에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연차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희 같이 볼까요?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홀가분한 심정입니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검사 노만석이 아니라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얘기인 즉슨 김대식 의원님. 이건 오늘 중에 혹은 늦어도 내일은 뭔가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건데 노만석 대행이 사표를 내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이미 검찰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의 그 거치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 워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 노만석 직무대행의 좀 그 직무유기다. 그리고 무책임한 하나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고 네.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서 지금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네. 중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중대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영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김대식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그 집단 항명한 공무원인 네. 검사들, 그들은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같이 옷 벗어야 됩니다. 네, 짧고 굵게 지금 노만석 대행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 싹 다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검찰의 반발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검찰의 반발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은 여기에 더 이런 부분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김만배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김대식 의원님 네. 부러우십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7,384억이나 된 돈을 지금 이제 환수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8년 이제 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8년 동안에 나누게 되면은 하루에 황제 노역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가만히 있다가 좀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네. 정말 이 김만배는 평생 호화호식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그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불법 자금은 국가가 회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도표에서 나오지만은 하루에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 그런 황금 노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살짝 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추정인 거죠. 그리고 현재 구형은 6,112억인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살짝 좀 제가 정정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봤을 때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의 하루 일당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우영 의원님. 검찰의 그 기소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뇌물을 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뇌물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추징하고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거예요. 네. 그 이익에 대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당이익이라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주택개발 사업 또 인허가 사업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검찰이 아주 무리한 기소를 아주 포괄적으로 했고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그 허실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 추징금은 뇌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 거고요. 또 그 2천억에 가까운 걸 또 몰수 추징을 걸어놨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이 항소를 안 했다 해서 무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은 아주 과도한 비약에 가까운 주장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이 2천억 추징 보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김만배가 막 뭐 하루에 막 2억 꼴로 다 이게 자기 돈이 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수와 실제 1심 선고에서 나온 추징액수 같이 좀 볼까요?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입니다. 일단 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에 대해서 지금 쫙 표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보면 김만배는 6,112억을 구형을 했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인정된 게 428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이 5,684억이 되는 거죠. 유동규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차익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남욱은 이게 지금 처음에 1,011억을 얘기했는데 전혀 인정이 안 돼서 1,011억을 다 그대로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정민용 등등해서 보면 지금 처음에 7,815억 7,400만 원이 사실상 이 검찰은 이만큼 이득을 범죄 수익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1심 선고에서 인정된 게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7,342억 4,200만 원이다. 근데 물론 이건 추정이죠. 아까 말씀하신 건 2천억을 이거 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천억 보전은 했는데 1심에서 인정된 건 다 합쳐봐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비춰주세요. 473억 3,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심에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무영 의원님 그러면 나머지 2천억에서 요거 뺀 1,500억 넘는 돈은 다시 돌려주는 거냐라는 거죠. 부당한 개발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피해를 본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봤거든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본 피해액을 소를 제기해서 환수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그 김만배나 기타 그 피의자들의 그 추징 액수가 저렇게 적게 나온 이유는 뭔가? 검찰이 부실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책임입니다, 저건. 알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다라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지금 검찰이 잘못했던 잘했던 이런 차원이 드나서 지금 2천억을 지금 보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73억을 빼고 나면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민사로서 해결한다 이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쪽에다가 민사 소송한 거는 고작 5억 1천만 원입니다. 5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이 양반들이 다 살고 나오게 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민사로 지금 어떻게 언제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이런 다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한번 달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찰이 뭐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무리하게 판단을 했는지 2심에서 다투었는데 항소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백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김우영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민사 걸었다고 하지만 5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민사 형사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되는데 민사는 형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반영을 보통 하는데 민사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형사가 일단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대부분의 그 뇌물죄라든가 네. 저런 개발 이익 그 추구 과정에서 나온 불법 사례는 형사적으로 뇌물죄나 이런 거는 그 뇌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해서 환수 추징하는 것이고 네. 또 포괄적으로 이제 그 손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민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 하나하나를 정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 검찰은 정치 기소를 했고 이재명 잡기 위해서 사실 부풀려진 자본주의의 이익에다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초한 거죠. 검찰이 자초한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저희 화면에 뭐가 잡혔느냐. 지금 이 시각 대검 앞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 대검 앞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지금 열고 있다라는 거죠. 플래카드 보니까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거대 악은 누구냐라는 이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건데 김대식 의원님 일단 오늘 항의 방문을 지금 국민의힘 간 것 같아요. 근데 항의 방문 말고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이 더 나올 수 지금 있을까요? 오늘 2시에 법무부 앞에 가서 또 네. 다시 지금 항의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대 야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대검 앞에 가서 네. 항의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 가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항의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항의하는 이런 이 행사들을 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여의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